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맘이에요.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거든요. 남편과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그 당시 남편은 정말 인기가 많았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저처럼 평범한 여자가 그런 남자와 사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항상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결혼은 제가 26살 때 했어요.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죠.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집 딸도 많은데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이 워낙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를 많이 아껴줬고 시댁 식구들도 겉으로는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시댁에서는 며느리에게 아이 언제 낳을 거냐고 재촉하기 마련인데 저희 시댁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너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고 하시고 시아버지도 요즘은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도 많다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댁이 참 개방적이구나 생각했어요. 요즘 시댁치고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아이는 없어도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친구들의 아이를 보면서도 아이들은 너무 시끄럽고 번거로워. 우리는 없어도 되라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고 남편과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아이를 원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저는 혼자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남편도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궁금했어요. 결혼 2년 차부터 저 혼자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다녔어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혹시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분도 같이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남편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가자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3년, 4년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더 아이에 대한 갈망이 커졌어요.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우리 둘이서만 살자고 했고 시댁에서도 너희만 행복하면 되라고 하셨어요. 가끔 혼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남들은 쉽게 아이를 갖는데 저는 안 되는 걸까? 정말 제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 정밀한 검사를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남편분 검사가 필요해요. 불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무렵 친구들과 만났을 때 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들 너는 언제 아이 가질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우리는 아직 계획이 없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저 혼자만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결혼 7년이 되던 해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저만 혼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한번 진심을 털어놓아 볼 결심을 했어요. 여보, 나는 사실 아이를 갖고 싶어. 정말 간절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하지만 나는 정말 아이를 원해. 당신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는 정말 힘들어. 책임도 무겁고 우리 둘이서만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날 밤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남편을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결혼 8년, 9년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데 저 혼자서만 아이를 갖겠다고 고집할 수는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가끔 아이 계획은 없니? 라고 물어보셨지만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결혼 10년이 되던 해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는 두 사람이 함께 원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 11년 차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11년 동안 없던 아이가 갑자기 생기니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더 해봐도 계속 두 줄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임신이 맞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축하드려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기쁜 마음보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이를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침 그 주말에 시댁 모임이 있었어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임신 소식을 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소식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에 갔을 때 정말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시아주버님까지요. 다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으면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임신 소식을 전하면 다들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가족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지셨고 시아버지는 수저를 떨어뜨리셨어요. 시누이는 어머 라고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불려우 같은 것, 네가 지금 임신을 했다고? 그 애 어디서 만들어 왔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당연히 저희 아이예요. 시아버남도 끼어들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찬수애라고? 그게 말이 돼? 시아버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어요. 무슨 말이긴. 우리 아들은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런데 네가 임신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 시누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니, 진짜 임신한 거 맞아? 그럴 수가 없는데.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11년 동안 아이 문제로 저를 재촉하지 않았던 이유, 남편이 계속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반응하세요? 이 사람이 애를 가질 수 없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시아버님이 입을 열었어요. 찬수 이 녀석 불임이라고. 그런데 지금 네가 임신을 했다는 거 아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너 어디서 뭔 짓을 하고 다닌 거냐?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1년 동안 저 혼자서만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괴로워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남편이 불임인걸?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절 속이신 거예요? 전 남편한테 말했어요. 11년 동안 나 혼자 바보처럼 아이를 원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남편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야, 지금 그게 중요해? 네 뱃속에 그 애 누구 새끼야? 어디서 어떤 놈과 붙어먹은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1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당신 미쳤어? 나는 당신 외에는 다른 남자를 본 적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해? 어디서 누구랑 놀아났어?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너 같은 더러운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해. 그 후로 시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혐오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어요. 이런 불결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11년 동안 얌전한 척하더니 밖에서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워?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서 저런 더러운 것이 들어왔나? 우리 아들을 속이고 다른 남자 새끼를 베고 와서는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들어야 했어요. 남편도 저를 계속 의심하며 못되게 굴었어요. 저는 결백하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11년 동안 저 혼자서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남편은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정작 기적처럼 임신하니까 저를 더러운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시댁에서 이혼을 강요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런 부정한 년과는 당장 이혼해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임신 4개월 차에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홀로 출산 준비를 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15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특히 전 남편 왼쪽 팔에 있는 특이한 점까지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후 저는 시댁에 가서 아이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억울한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시댁 문을 두드렸을 때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드렸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시아버님도 나와서 아이를 봤어요. 모두들 말을 못하더라고요. 너무나 남편과 닮은 모습에 당황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정말 유전자의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 왼쪽 팔에 있던 특이한 점까지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럴 리 없어. 무슨 수작이야. 어디서 이런. 그런데 아이 왼쪽 팔에 있는 점을 보곤 확실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9% 친자 확률이었어요. 제 아들은 틀림없이 남편의 친자식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받은 시댁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이럴 수가. 정말 우리 손자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시아버지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결과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제게 말했어요. 정말 내 아이였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를 더러운 여자라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을 때는 언제고요? 이미 우리 사이에 신뢰 같은 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시댁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11년 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했을 때는 외면하시고 기적같이 임신했을 때는 더러운 여자 취급하시더니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70이 넘은 연세의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처참해 보였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애원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새벽에도 밤늦게도 전화가 왔어요. 제발 한 번만 손주 얼굴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절망적이 되어갔지만 저는 제가 받은 모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남편도 끈질기게 연락해왔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이혼한 사이고 저는 제 아이와 둘이서 잘 살겠다고 말했어요. 시댁에서는 양육비라도 주겠다고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님편과 더 닮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11년 동안 저 혼자만 아이를 원할 때의 외로움, 임신했을 때 받았던 치욕적인 모욕, 그리고 이혼까지 강요당했던 모든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용서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연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아이 생일 때마다, 심지어 제 생일에도 연락이 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절하고 있어요. 아이가 클수록 그들의 후회는 더 커질 거예요. 손주의 첫걸음도, 첫 말도, 유치원 입학도,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벌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11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소중한 아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기적 같아요. 그토록 바라던 엄마가 되어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작은 손을 잡고 밤에 자장가를 불러주는 이 모든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후회하고 애원해도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그들이 저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예요. 저와 제 아이는 그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와 아이 둘만의 일상이 더 소중하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